제11회 글 홍순래 새 여자의 납치 사건을 예지적인 꿈의 단서로 풀어나가고 있는 소설이다. 유튜브 동영상에 1회부터 10회까지 통합본 백년화가 올려져 있으니 한 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백년화 11회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거부의 몸짓 대신에 애교 띤 신음소리로 화답했다. 그가 말했다. 강리림 씨, 오늘 당신을 만난 것이 나에게는 하늘의 선녀가 내려온 듯합니다. 아마도 전생의 옥황상제의 8번째 딸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강 시인이 파자하면 8+왕+녀로 8학녀가 되니 그렇지요. 죄송하지만 다른 것을 물어보아도 되나요?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아는 것이라면 답해드리지요. 그가 미림의 환심을 샀다고 생각했는지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까 저희가 여기 나이트클럽에 들어올 때 입구에서 쿠노이치인지 뭔지 뭐라고 했는데 그건 무슨 뜻인가요? 그건요. 웨이터끼리 그냥 은밀하게 통하는 말입니다. 퀸카의 여자 손님이 왔을 때 쿠노이치라고 부르지요. 저도 처음에 몰라서 물어보니 한자의 계집 여자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부르는 거라고 하네요. 일본어 히라가나의 쿠자와 일본어 가다카나의 노자, 그리고 한자의 한일 자가 합쳐지면 계집 여자가 나오게 되지요. 즉, 계집 여자의 한자를 나누어 플러스의 일본어로 풀어 읽은 거지요. 시인은 영어의 시이고요. A는 1명, B는 2명, C는 3명을 뜻하지요. 그러니까 쿠노이치 시인은 퀸카 여자 셋을 뜻하지요. 오늘 세 분이야말로 이렇게 최고 미인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저도 언젠가 웨이터에게 팁을 주고 물어보아 아는 겁니다. 미림은 재미있고 신기하다는 듯이 맞장구를 치면서 그의 환심을 샀다. 그가 은근슬쩍 그녀의 허벅지를 더듬어도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그에게 몸을 기대자 그는 신이 나서 호기롭게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그런데 그저 그런 여자 손님 셋이 들어오면 좌치로칠선이라고 한답니다. 좌치로칠 또한 파자로 계집 여자를 뜻하는 말이지요. 계집 여자는 왼쪽으로 보아도 오른쪽으로 보아도 칠자로 볼 수 있으니까요. 한편 못생긴 여자의 숫자는 영어가 아닌 중국어로 이열선으로 부르고 있다고 하더군요. 정말로 모르시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미림은 물어볼게요. 하려다가 여쭤볼게요. 로 바꿔 말했다. 그의 박식함에 대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였다. 혹시 꿈을 믿으세요? 미림은 어머니의 꿈 이야기와 문자 메시지를 떠올리며 그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꺼냈다. 아니 갑자기 꿈 이야기는 왜요? 꿈을 잘 믿지는 않지만 꿈에는 뭔가가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는 군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가 자대 배치를 받은 곳은 강원도 전방의 철원과 화천 사이에 있는 15사단이라고 했다. 그는 술에 취했는지 15사단의 부대 마크가 둥그런 보름달 모양의 원이 3개 그려진 것이라며 15야 밝은 달이 둘이 두둥실 나가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그러면서 15사단은 전투사단이라며 그 자신은 전 방부대에서 군 생활을 한 것에 대해서 무척 자부심과 긍지를 지니고 있는 듯했다. 그러던 그가 1등병 때 겪은 일이라 했다. 자신의 배치되었던 소대는 남산이라고 하여 비교적 높은 지대에 있었던 철책을 지키는 부대라고 했다. 물이 나오지 않았기에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던 명동이라는 옆 소대에서 취사하여 밥통과 국찌개 반찬을 날라서 배식하여 먹던 소대라고 했다. 어느 날 내가 배식을 담당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자고 있는데 누군가 머리를 툭툭 치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바로 위 고참이 턱을 돌려 신호를 해서 밖으로 집합하라고 하는 거였죠. 즉, 그건 변소 뒤에 은밀한 곳으로 집합하라는 신호였던 거예요. 그래서요, 가니까 졸병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고참이 엎드려 뻗쳐를 시키고 빠따를 치는데 병장인 자신을 무시하고 분대장인 하사에게 먼저 밥을 가져다 주었다고 하면서 기합을 주는 것이었어요. 아니, 분대장인 하사가 계급이 더 높지 않아요? 당연히 먼저 갖다 줘야 하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고참병장이 실제 군대 복무한 개월수는 더 많거든요. 짬밥이 더 많다고 하죠. 당시에 분대장인 하사는 하사관 학교에서 3개월 정도 훈련받고 하사를 달아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하사가 계급은 더 높지만 고참병장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보다 군 복무한 짬밥수가 짧은 것이죠. 하여간 그날 밤에 위에 고참한테 줄바따를 맞고 여기저기 주먹으로 많이 얻어 맞았어요. 온몸이 상한 데가 없었죠.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밤인가 그랬는데 다음 날인 토요일에 어머니가 면회를 왔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전방의 철책부대는 그 당시 주말에만 면회가 되었거든요. 먼 전라도 화순에서 강원도 철원, 화천의 산골짜기까지 면회를 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뿐더러 하필이면 전날 밤에 얻어터져 온몸이 엉망인 상황이라 더 놀랐던 거죠. 그래 어떻게 오셨대요? 어제 새벽 꿈에 내가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뭔 일이 있나 걱정이 되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면회를 올라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그렇게 될 줄을 꿈으로 미리 아시고 어머니가 그 먼 거리를 올라오시게 되었다는데 자식인 내가 어떻게 꿈을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예, 그렇지요. 다른 것을 부정해도 부모님을 부정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할머님이 이야기하신 꿈 이야기를 몇 번이나 들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꿈에 보이던 산길이 있었대요. 꿈만 꾸면 이름 모를 산길을 가는 꿈이었는데 글쎄 나이 들어 기도원 가는 산길이었다지 뭐예요. 꿈이란 정말 신비한 것 같아요. 몇십 년 뒤에 일어날 일을 꿈으로 예지하는 사례도 있나 봐요. 태몽이 그렇다고 하던데요. 말을 듣던 후배 하나가 끼어들었다. 그런데 저는 그 후의 일이 궁금한데요. 그래서 배식 문제는 그 후에 어떻겠어요? 어떡하기는 더 얻어터지지 않으려면 고천병장에게 밥을 먼저 가져다 줘야지. 그러면 분대장인 하사가 기분 나빠하지 않나요? 그럼 당연히 기분 나빠하지요. 글쎄 기분 나쁘다고 밥을 먹지 않는 거예요. 분대장이 단식 투쟁을 벌인 거지요. 그래, 어떻게 되었어요? 어찌 되기는 선임하사가 중재하여 밥을 여러 개 퍼놓았다가 거의 동시에 가져다 주는 것으로 해결됐지요. 누가 먼저 먹는 거로 싸우는 것이 가장 치사하지만 난 군대야말로 사람을 알게 해주는 인간학을 배우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같이 내무반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됨에 대해서 관찰해보고 생각하게 해주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군대에 가 있는 2년여 기간을 청춘이 썩으러 간다고 생각하고 온갖 수를 써서 빠지려고 하는데 난 그런 생각이 잘못되었다 생각해요. 군대야말로 남자라면 한번 다녀와야 할 곳이지요. 신체 단련해주지 자신의 육체를 한계 상황에까지 다다르게 해봄으로써 사회에 나와서 그 어떤 난관도 헤쳐나갈 수 있게 하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주고 있지요. 이재춘 이사의 군대 이야기가 끝났다. 미림이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시간이었다. 자신의 가방 등은 나중에 미숙이 년이 알아서 챙겨서 나올 것이리라. 미림은 계획대로 우리 춤을 추러 나가요. 라고 했다. 블루스를 추던 노래가 일절이 끝나갈 때였다. 그녀가 급작스럽게 배를 부여잡으며 말했다. 토할 것 같아요. 미림은 방을 뛰쳐나왔다. 그가 따라 나오려고 하는 것을 미숙이가 대신하겠다며 뒤따라 나왔다. 오늘은 어쩔 수 없다. 그녀는 미숙이까지 안심시켜야 했다. 미숙아, 이제 괜찮아. 내가 조금 진정시키다가 한 5분 후에 들어갈게. 이에 미숙이 먼저 들어갔다. 아마도 파트너를 챙겨주기 위해서일 것이다. 미림은 급히 반대편의 엘리베이터 쪽으로 달렸다. 자신을 찾기 전에 사라져야 했다. 하지만 그러한 그녀의 뒷모습을 차갑게 지켜보는 눈이 있음을 미림은 알지 못했다. 그가 핸드폰을 들어 어딘가로 전화하고 있었다. 한편 그녀가 나가서 오랫동안 들어오지 않자 이재춘 이사는 룸을 나와 미림을 찾았다. 중앙에 안내 카운터가 있었다. 야, 너 이 자식 아까 국화룸에서 나온 아가씨 못 봤어? 어디 갔어? 글쎄요. 아까 저쪽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는 것 같던데. 뭐라고? 아니 2년 도망갔잖아. 내가 오늘 그년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내 2년 가만두나 봐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서 무인도로 끌고 가서라도 일주일 동안 감금시켜 놓더라도 말을 듣게 할 테니. 야, 여기 담당 박지성이 오라고 그래. 그가 씩씩거리며 방으로 돌아갔다. 곧이어 박지성이 들어왔다. 찾으셨습니까? 그래 이 새끼야. 너희를 어떻게 하는 거야? 그가 웨이터에게 맥주잔을 던졌다. 순간 피하려는 그의 얼굴에 잔이 깨지면서 유리가 박혀들었다. 비명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선열이 낭자했다. 비명소리에 밖에서 걱정스럽게 대기하던 다른 웨이터들이 몰려왔다. 아니, 이럴 수가. 여기가 어디라고 사람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룸은 웨이터들과 싸움이 벌어져 아수라장이 되었다. 이재춘 이사 역시 그 와중에 얼굴을 맞아 입술에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 서슬에 놀란 이민은 핸드백을 들고 자리를 빠져나왔다. 결국 경찰서로 넘어가지 않는 대신에 막대한 배상을 해주기로 하고 남자 셋은 풀려낼 수 있었다.
박지성 또한 이 일을 계기로 나이트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제5장 미림의 납치와 실현 2003년 10월 4일 토요일 17시 25분 한편 마두목 일행은 새롭게 개관한 큐피드 명품관에서 나와 피라미드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느덧 경춘가도의 차창 밖으로 단풍이 물들어 가고 있었다. 자동차 안에서 마두목은 여느 때와는 달리 말이 없이 침울해 보였다. 옆에서 칼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건성으로 듣고 있는 것이다. 옆에 있던 칼치가 재차 묻고 있었다. 형님,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없어. 형님과 그동안 같이 지내온 세월이 얼마인데 말씀 못하실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마두목은 언제부터인가 성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자기 뜻대로 발기가 되지 않았다. 10여 년 전에 칼치가 찌른 칼에 허리를 다쳐서인지 그 후로는 발기부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좋다는 약을 다 써보고 꾸준히 물리치료를 해오고 있지만 별로 효과가 신통치 않았다. 아무리 몸매가 좋고 아름다운 미인이 다가와 유혹하더라도 그의 얼어붙은 육체를 들뜨게 하지는 못하였으며 그저 좋은 아가씨로구나 하고 무덤덤하게 바라보는 것이 전부였다. 다만 남들이 하는 것을 보면서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것은 다소 남아있었다. 그리하여 마두목은 감시 CCTV를 통하여 비밀룸에서의 일어나는 뜻밖의 사태에 대비도 할 겸 비밀스러운 정사 장면 등을 보는 것으로 자신의 성적 만족을 충족시켜 오고 있었다. 칼치 또한 자신의 허리를 다치게 했다는 자책감으로 백년아 가운데 괜찮은 아가씨가 새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인사를 시키고는 했지만 자신의 색정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제 이대로 자신의 몸이 퇴화하여 간다고 생각하니 새삼스럽게 인생이 공허하다는 생각만이 들 뿐이었다. 아냐, 아무것도. 피라미드가 정착되어 가니 이제 앞으로는 손을 떼고 박마담과 여행 등이나 하면서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 앞으로 피라미드는 칼치 내가 알아서 잘 운영해주기 바란다. 형님도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오늘은 이상하시네요. 혹시 서울 나들이에서 형님의 마음을 흔든 여자가 있습니까? 칼치는 명품 백화점에서 여대생을 멍하니 바라보던 마두목에게 짐작하는 바 있었지만 짐짓이 치미를 떼고 말했다. 마두목에게는 아까 보았던 미모의 여대생의 발랄한 모습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상큼한 꽃내음을 풍기며 지나가면서 친구들과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그녀의 미끈한 뒤태를 새삼 떠올리면 묘한 흥분감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아니, 이제 이 나이에 무슨 그런 여자를 바라다니. 나도 이제는 조용히 지내야 할 나이야. 아니, 형님도 패션 발표회장의 탤런트 정하연인가요? 그 여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씀이십니까? 글쎄, 정하연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그보다는 명품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한 여성에게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더군. 그랬다. 칼치 자신이 느낀 그대로 마두목은 그녀에게 빠져 있었던 것이다. 칼치 자신이 보기에도 머릿결 흩날리던 하얀 피부의 그녀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형님이 반할 정도의 미모였다. 새삼, 날치에게 그녀의 뒤를 밟으라고 한 것이 잘한 일이라 생각했다. 참 형님도 인연이 있으면 언제 다시 만날 날이 있겠지요. 내려가는 경춘가도의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다. 특히나 상천에서 갈라져 들어가는 길은 가을의 정취를 한층 느끼게 해주고 있었다. 가을은 설의 계절이라고 잎이 떨어지고 단풍이 물들어가고 있었다. 단풍은 사람의 눈에나 아름답게 보이는 것이지 나무로서는 수분과 영양분이 차단되어 말라 비틀어져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마두목의 나이도 어느덧 50대를 훌쩍 넘어섰다. 50을 쉰이라 하는 것이 밥으로 말하자면 이제는 쓸모없게 되어가는 쉰밥에 지나지 않은 것이리라. 고전소설인 구운몽에서 양소유가 이처 6첩을 거느리고 살다가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는 때가 만물이 죽어가는 쓸쓸한 가을이었듯이 마두목 또한 남성으로서 발기부전의 신체적인 장애를 가슴 아파하며 더더욱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다. 다음 12회로 이어집니다.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